오늘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쬐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내일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국민의힘이 화제거리가 됐었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이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이준석 돌풍이다. 이게 이제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한 가지는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계에서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던 이준석 후보가 그저 이제 농객으로서 많은 활동을 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이 됐던 이준석 후보가 정치권 내에서 존재감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이거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양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무슨 소리냐. 이준석이 돼서는 안 된다. 치열하게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성재준 씨는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냐? 이준석이냐 나경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강요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건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되건 누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열심히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 도대체 애당초 이준석 열풍이라는 게 불었을까? 도대체 지금 젊은 사람들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금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이준석 돌풍의 시작은 진중권 전 교수와의 설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었죠. 처음에는 이 논쟁 자체가 젠더 갈등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랑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막 그냥 설전을 벌이고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막 설전을 벌였을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준석 돌풍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죠,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에 나온다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지나가는 말로 내가 당대표 나가고 싶다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글자 그대로 이준석 돌풍이었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48.2% 가까이나 나오고 나경원은 16.9%, 주호영은 7.1% 이 정도가 나오죠. 저 지금 지지율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지금 저 지지율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 아니냐. 여야 지지자 모두를 다 포함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준석이가 좀 상대해볼 만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게 되면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48.2%고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걸로 한정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50.9%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저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명히 그런 요소들을 통해 가지고 과장이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이겠죠. 이준석 돌풍이 있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사실일 겁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누가 당대표로 선출이 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젊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왜 도대체 나경원과 주호영 이 후보들은 그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준석 후보가 가지고 있던 장점이 뭐였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젠더 이슈와 같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 그거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잘 다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저는 당대표로 선출되시는 분한테 그런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계파 정치에 빠지지 말아달라. 그리고 둘째,
젊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즉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치권이 그랬던 것처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무턱대고 그냥 국민의힘으로 억지로 그냥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단독 기사를 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반대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부친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세장까지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식의 주장을 지금 가져왔는지를 보니까 간단합니다. 천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 책을 그냥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천준이라고 하는 분은 정치와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 아니라 교양서적을 쓰시던 분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뭡니까?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논문 작업을 하다가 윤 총장 개인의 삶에 대한 탐구를 주제를 전환해가지고 책을 지금 내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의도적으로 너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책이 시중에만 지금 3-4권 그렇게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책은 다른 책들과 뭐가 다르다라는 것일까요? 조선일보가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고 있죠. 이번 책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던 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팩트 확인을 거친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인 교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 체크까지 됐다라고 조선일보가 밝히고 있는 저 책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구속을 핵심 기조로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속을 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실제로 저 얘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뇌물죄에 대해 가지고 주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줄곧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김수남 검찰총장 때문에 180도 바뀌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 혐의를 적용시켰다라는 내용이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내용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가지고 사과할 일이 없다.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조선일보는 지금 저 책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한 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기사를 낸 것이 6월 8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죠. 6월 9일날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책 저자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책은 윤석열 본인과의 대면이나 직접 소통 없이 측근 지인 그리고 각종 자료를 기반으로 쓰여진 연대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본인의 입장이나 감수 같은 것도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나온 책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간접적인 소통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가 다 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적으로 소통한 적이 없다. 당연히 그래서 감수도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윤석열 검찰총장 국민의힘에게 필요한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냥 후보 중에 한 명인 것뿐입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재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그냥 지지하는 사람들을 봤었을 때 글쎄요, 저는 상당히 좀 그런 분위기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의 결과는
이준석 후보의 당선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유튜브에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자체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봐봐라, 90%가 넘는 사람이 나경원 후보를 원하고 있다. 당연히 나경원이 당선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영상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나경원 후보가 압도적으로 더 많은 표를 받을 겁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유튜버들처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도대체 성재준이가 이준석을 비판하는 영상을 찍지 않냐? 왜 도대체 나경원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식의 영상을 찍지 않냐? 그냥 제가 단순히 이준석 후보랑 친분이 있어서 이준석 후보랑 친분이 있습니다. 친합니다. 근데 저 나경원 후보랑도 친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가지고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버렸다라는 뜻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김무성 개다, 유승민 개다 라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 개다, 유승민 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겁니까? 간단한 것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에 대해서 외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나경원 후보가 됐건 주호영 후보가 됐건 어떤 후보가 됐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국민의힘 내부로 들여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지금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준석을 지지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이 대권 후보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윤석열을 갖다가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선 분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 그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과 그리고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대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자. 이준석 입에서 나왔던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하는 발언이 우리가 탄핵의 위법성을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 수가 있냐 이겁니다. 저는 이번에 당대표 선거를 보면서 제일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저거예요.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부당했다 그렇게 주장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은 엄청나게 띄웁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런 분들이 어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냐면은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던 주범은 윤석열 검찰총장인 것인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대권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당대표가 되어도 좋은 겁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나요? 사실 나는 알고 보니까 보수 우파였다 라고 주장을 했나요? 네, 맞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누가? 조선일보는 이번에 나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네 번째 책, 그 책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간접적으로 교감해서 팩트체크가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자는 바로 다음날
직접적인 교감이 없었다라고 실토를 했죠. 왜 그런데 우리는 조선일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속수사를 반대했다, 보수주의자더라 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을 굳이 그대로 또 믿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추진하겠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당대표가 되면 석방을 추진할 것이다. 이게 나경원 후보의 얘기였고요. 탄핵은 정당했지만 이전 대통령들보다 기준이 엄격했다면서 그 엄격한 기준을 문재인 정부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죠.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묵시적 청탁이 됐건 그런 것들을 끄집어와서 뇌물죄를 엮은 거,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저는 그거를 부당한 탄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거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해야 됩니까? 반드시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너무나 지금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지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권을 우리가 탈환을 해내야, 그래야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석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끼리 그냥 분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가가지고 비굴하게 굴복하고 그거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지금 처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정권을 우리가 되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거는 정권을 다시 탈환해 오는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해 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청년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했던 이준석 후보와는 달리 다른 후보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끊임없이 네거티브로 일관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리고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에 지지도가 40%를 돌파를 했습니다. 국정농단 뒤에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사이의 지지율 격차 같은 경우도 10% 이상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야, 이거 봐봐라, 나경원 후보가 지금 90%나 지금 지지를 얻고 있다, 반드시 나경원이가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끼리 박수를 치는 게 진짜로 필요한 일일까요? 그게 정말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효과가 있는 일일까요? 그 결과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그대로 우리가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끼리 박수 친다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끼리 박수 친다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준석 후보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은 대선을 앞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가 누가 됐든지 간에, 그게 설령 뭐 유승민이 됐건 하태경이 됐건 뭐 윤석열이 됐건 그게 뭐 홍준표가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뭐 최재형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똑같은 공정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다. 똑같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당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버스는 출발할 때 반드시 출발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런 약속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말로 당이 김무성을 위해서, 유승민을 위해서, 특정 인물을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가 시대 정신을 읽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했던 약속, 특정인을 위해서, 그게 유승민이 됐건 김무성이 됐건 특정인을 위해 가지고 당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